안녕하세요. SSE 감각력의 이상식입니다. 이제 관계대명사부터 설명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것부터 설명에 들어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 형용사들부터는 문장 도식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즐기면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야? 그만큼 복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관계대명사 개념부터 볼게요.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관계없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보세요. who, which, that. 어때요? 의문사에서 다 빌려온 거잖아요. 누구? 누구야? 어느 것이야? 그것이야?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격일 때는 who, which, that. 목적격일 때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일 때는 whom, which, that. 어때요? 의문사 배울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는 것은요,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유격입니다.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who의 소유격이 뭐야? whose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격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소유격이 있는 거예요. who에. 그런데 사물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처리합니다. 뭐뭐의 하니까 그냥 of which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of which를 편의상 whose로 바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whose를 of which로 쓸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whose는 of which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화된 인간이 사물로 격화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t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정리돼야겠죠. 약속이니까 약속이죠. 어는 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애초에 이 관계사는요, 관계사는 that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처음 영어가 만드실 때. 근데 이제 현대 영어로 발전이 되면서요, 야, 사람일 때는 좀 세분화시키자. who, 사물일 때는 which로 만들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 할 때, 말할 때는 이 that이 거의 안 들려요. 약발음입니다. 그러나 who나 which는 뚜렷하게 들립니다. 왜? 세분화시켰잖아요. 자, 도식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 도식상의 설명이에요. 자, 선행사 사람이나 사물 같이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옵니다. 자, 형용사에서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는요, 반드시 선행사하고 주어 자리가 공통이든지 목적어가 공통이든지 전사의 목적어가 공통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뭘로 가냐?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형용사들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주격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관계대명사 주격을 배웁니다. 자, 사람, 사물, 선행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오느냐? 바로 다음에서 오는 겁니다. 얘가 형용사여서 이 주어가 얘하고 겹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형용사 읽기는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형용사들에서 바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두고 관계대명사라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대명사를 접수사 플러스 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는 못 나눕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독해상에서 보면은요, 명사 뒤에 who나 which 대신 나오고 바로 동사로 나왔다 하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하고 맞이하면 됩니다. 물론 영작과 더불어서 독해 훈련도 병행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봅시다. 자, 봐봐요. 주목. 나는 알고 있다야. 누구를? 그 소녀를이야. 됐죠? 그런데 그런데 그녀는요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또 봐봐요. 그림을 표현할게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소녀를.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요 살아요. 자, 천천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아주 느리게. 왜냐? 이 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완벽하죠? 그런데 야! 문법을 왜 배운다겠어요? 좀 더 각인되고 세련된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야, 엔드제는 너무 밋밋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동시동작 배우고 후시동작 배우는데 지금 형용사절 배우는데 지금 또 엔드제를 묻고 있어? 그러잖아요. 보세요. 접속사와 그렇죠? 수식어 얘를 수식하고 싶어요. 근데 얘하고 겹치잖아요. 그렇죠? 얘를 결합해서 연결시키는 거야. 뭘로?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를 그냥 후로 딱 받아버리는 거야, 이렇게요. 해석해 볼까요? 야,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 말이다. 그 소녀가 누군지 아니? 옆집에 사는 소녀야. 이게 영어식이에요. 뒤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큰 코 닥칩니다. 다시 설명해요. 나는 그 여자애를 알아. 그런데 걔가 누구냐면요. 그 여자를 아는데 그 여자에 대한 필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누구게? 옆집에 사는 애야.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의문사에서 빌려왔잖아요, 지금. 자, 도시도로 봅시다.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녀를야. 형용사들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형용사들은 내용입니다. the girl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소녀. 그 소녀가 누군데? 구체적으로 그 소녀가 누군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수식어의 개념이란 말이죠. 아셨죠? 근데 이제 형용사 절로 배우는 거죠. 보세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소녀를요. 근데 지금 얘를 수식하는데 얘가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봐봐요. 얘가 가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 소녀를 아는데요. 그 소녀가 누구냐면요. 얘가 공통이죠? lives. 사는 애예요. 옆집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녀를 안다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소녀니까 선생님, 이 부분을 저는 진행의 느낌으로 living 써도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효용사절은 진행의 느낌이면 현재 분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 이렇게 써도 되겠죠. living. in next door.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이렇게. 알았죠? 항상 호환을 같이 생각하세요. 자, 철저하게 중심을 설명 구조로 갑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형용사절로 갈 것을 현재 분사로 진행의 느낌이 나면 가도 괜찮다는 것이지. 자, 이제 예문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철저하게 영어식으로 갑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했어요. 주부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의 누이다. 자, 주부에서 주어는 뭐예요? 소녀는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the girl 했어요. 근데 소녀가 어떤 소녀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했죠. 우리가 만약에 준동사에서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진행이니까 읽고 있는 게 진행이야. reading. 그렇죠? a book. 어디에서? 서재에서. in the study.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절로 바꿉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했을 때 소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해서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자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이죠.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격인지 벌써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면은 주어가 공통이죠. 읽고 있는 소녀야. 무엇을? 책을. 어디에서? 서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주보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바로 이다니까 이 형식이네요. is my sister야. 내 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절대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이렇게 해서 영작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말입니다. 관계사는 우리말에 없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나오면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명사가 주어니까 주어로 왔죠. 자, 주어 다음에 후를 보는 순간 아, 형용사절이 이어지는구나. 어디까지? 실제로 the col을 주어라는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s reading은 형용사절에서의 한정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is는 실적인 the col의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사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 거니까 한정동사는 두 개가 와야겠죠. 왜 이거 설명을 하냐?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 한번 가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관계대명사 B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뭐가 돼요? The girl read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현재 부사의 쓰임새를 배웠으면은 굳이 who is가 생략을 안 하더라도 그냥 reading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격은요. 왜? 얘가 지금 까부는 거야. 관계대명사 B 생략할 수 있다. 왜? 바로 현재 분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합니까?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을 배우는 거하고 선생님이 설명은 다른 것이죠. 그냥 이거로 가느냐 이거로 가는 거의 문제지 얘를 생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The girl who is reading a book in the study is my sister. 자, 2번 예문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왜 예문이 쉽냐?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2번. 그는 대단히 성실한 소년이다. 여러분들 이거 했으면 이렇게 했겠죠. 아, 선생님 갑자기 원시 시대로 돌아가네요. 왜? 이거잖아요. He is very faithful. 그렇죠? 이거잖아요. 맞아요. 형용사로 수식할 걸, 형용사로 받을 걸 형용사 구가 나오는 거고, 형용사 자리에는 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도 있고 다 형용사류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게 문법적인 틀인 거예요. 단어로 가느냐, 구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계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밑바닥부터. 근데 우리는 맛 좋은 것만 딱딱 배우잖아, 평생. 그러다 보니까 안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절대로 얼렁투당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는 소년이다. 그럼 그는 소년이지 짐승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소년이다를 배우려고 영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올 것을 기대하겠죠. 근데 야, 그 소년이 누군지 아니? 보세요. 대단히 성실한 소년이다 했죠. 그러면 대단히 성실하다 할 때 소년은 뭐야? 성실하다의 주어란 걸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런 소년인데 누구냐면은 걔는 아주 성실한 애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풀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라이팅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말식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말식을 또 정리하고 그걸 또 영어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안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whois를 생략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very faithfully 되는 거죠. 그럼 뭐야? 형용사가 단독 올 때는 명사 앞으로 가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야. 선생님, 왜 이게 이렇게 바로 된대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He is the 선생님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He is the boy 왔죠? 근데 내가 얘를 투부정사로 쓰고 싶어요. 물론 미래지향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who가 의미상의 주어 for whom으로 변화하겠지. 이렇게 됐죠?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천천히 갈게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생략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사로 바꿔볼게요. He is the boy. 그러면 to be가 뭐가 돼요? being이 되는 겁니다. being very faithful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being은 동명사가 아닌 경우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돼? 결국은 이게 남는 것이죠. 이런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겠죠. 아셨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야? 형용사가 단도로 하기 때문에 명사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같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분은 몰라도 됩니다. He is the boy who is very faithful. 자, 3번 예문. 자, 선행사 이제 사물이네요. 이것은 대단히 어떤 중요한 책이다 그랬어요. 자, 이 형식 패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건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그렇죠? 뭐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아주 important한 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형용사 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것이 this is the book이야. 이것이 책이야. 그럼 이게 책이지. 그러면 다른 겁니까? 자, 어느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그 책이 어느 책이냐면 보세요. 어느 책이냐면 의문사에서 빌려왔다는 거니까. 수식어가 왜 붙습니까? 내용이 불완전하잖아요. 그 개념이, 명사가. 그러니까 채워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것이 그 책이야. 어느 책이냐면은 주께 공통이야. 그 책은요. 대단히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who is는 어떻게 된다고? which is는 생략된다. 여차차한 이유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물론 very valuable은 단도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인수식하는 거고요. 됐죠? This is the book which is very valuable. 선생님이 지금 주는 이 어감을 그대로 카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죠. 저하고 공감이 돼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원리를 그냥 하루아침에 뚝따닥 맞는 게 아닙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4번 예문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년이다. 구조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렇게 했겠죠. 그는 소년이다. 그렇죠? 잘 알려진. 잘 알려진이 수동의 의미네. 그러면 뭐야? well known 이렇게 쓰면 되겠죠. pp. 잘 알려진 소년이야. 누구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준동사의 편에서는 이게 뭐냐? 과거분사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형용사 절이다. 그는 소년이다. 그 소년이 누구냐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년이 알려지다의 주격이죠. 누구냐면은 걔는 공통이야. 걔는 알려져 있어요. 잘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형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세요. 그는 소년인데 그 소년은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who is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바로 well known 과거분사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분사로 표현하면은 형용사 절였을 땐 진행의 느낌이었겠구나.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것은 절이었을 때 수동편이었겠구나. 이렇게 딱 연상이 돼야겠죠. 맞죠?
수동 표현이었잖아요. 보세요.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것은 절이었을 때 수동이었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유자재로 호환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상권에 이미 진입한 겁니다. 아셨죠? He is the boy who is well known to us.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는 데는. 그 여자는 쉬운 영어로 쓰여진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여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재미있는 책을. 삼형식 패턴이죠? 그런데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책이죠. 쓰여지다의 니음부터 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했죠. 책 하면은 책인데 쓰여지니까 PPN에서 written 준동사편에서는 그렇죠? 쉬운 영어로 in, plain 또는 easy 쉬운 영어로 이렇게 썼겠죠. 이 부분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절을 배우고 있으니까 절로 갑니다. 자, 느낌이 어떻게 되냐? 그는요,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한 권의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어느 책이냐면은 그 책은 공통이야. is written, 쓰여져 있는 책이야. 무엇으로? 어느 명에는 in, plain 또는 easy,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절대로 실수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셨죠? 마찬가지야. 또 지겹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냥 과거분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PP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와 절의 관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국법을 좋아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가지 맙시다. 아셨죠? She has an interesting book which is written in plain English. 자, 구조로 설명하는 거니까 모든 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요, 포기합니다. 그냥 얼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 학습자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보세요. 그는 나를 총명한 소녀로 생각하는, 보세요. 나를 총명한 소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했죠? 그는 사람이다. 그럼 짐승입니까? He is a man, the man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총명한 소녀로 생각하다에 지금 주격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남의 글에서는 판단하되 내가 말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무슨 게 공통인지. 아셨죠? 그리고 잘 어색하다.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염려 마세요. 자, 말을 만들어 갑시다.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을 스토리화 시킵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걔는 생각하고 있어. 뭘? 나를 총명한 소년이라고 오형식 패턴을 썼네요. 보세요.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선생님,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틀립니까? 어떻게 해요? That I am a clever boy.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왜냐? 목적어로는 대절은 오형식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산행사인 덤에는 회용사에서 주격이 공통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야, 더 맨이 선행사고 things에 주격이니까 who를 써야지 whom 쓰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생각하는이 진행의 느낌이 될 때는요, 현재 분사로 쓰면 됩니다. 어때요? 자, 점점 정이 돼갈 겁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He is the man who thinks me a clever boy. 됐죠? 자, 7번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섬은 잘려야죠. 내륙에서 8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 문장의 자적인 주어는 뭡니까? 자, 이 전체가 주부, 주어덩어리. 그렇죠? 주어덩어리야. 그리고 실제인 주어는 그 작은 섬이죠.
자, 주부가 정리가 다 돼야지 술부로 넘어갑니다. 주부, 술부 왔다 갔다 하면은 혼자 하세요, 공부. 자, 그 작은 섬이 주어예요. The small island입니다. 그 작은 섬이야. 야, 씨. 너는 왜 혼자 말하냐? 야, 그 작은 섬이 어떤 섬인데? 기둘려봐. 지금 말을 해오잖아. 그 작은 섬이 어느 섬이냐면, 어느 것이냐면은, 주께 공통이야. 그들이, 봐요. 생각하고 있는 섬이야. 뭐라고? 보세요. 잘 봐요.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섬이야. 잘 봐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봐봐요. 그 작은 섬이 어느 섬이냐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섬이야. 이국적이라고. 보세요. 관계사절에서, 그렇죠? 목적어들이 왔어요. 대절이. 근데 이 대절에서 이 주어가 선행사고 겹칩니다. 이것은 도식도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말로 설명하려면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해시키기가. 결국은 학습자의 언어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그거. 보세요. 그 작은 섬은요. 그것이 어느 것이냐면 그들이 생각해 이국적이라고 이렇게 되죠. 읽는 순간 이 부분이 공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활용하는 순간. 그런데 그 작은 섬이 어때겠다? It's 80 miles. 부사형 됐겠었네. 80마일 있어. 내륙에서 off. 분리탈이죠. 떨어져. 이렇게 되겠죠. The small island, which they think is exotic, is 80 miles off the land. 어때요? 그래서 일명 이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을 만들어내냐면요. 이런 말을 만들어요. 야, 여기서 they think는 삽입절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지금 삽입됐습니까? 삽입 안 됐어요. 무슨 삽입됐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삽입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어렵잖아. 얘를 빼면은 쉽잖아요. 네 아일랜드가 is exotic에 지금 주격으로 왔구나. 설명이 되는데 주어 자리였구나 하는데 얘가 끼어드니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삽입절 빼도 돼. 이렇게 한 설명한단 말이야. 그게 구문하고 구조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구문은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해요. 그러나 구조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식 사고는요. 바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해와 반복 훈련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뭐 하는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을 뭘로 쓸까 고민을 많이 해요. The person으로 쓸까? people로 쓸까? one으로 쓸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 설명할게요. one이라는 것은 부정관사 어하고 사촌이죠. 아무 것이나 하나의 느낌이죠. 아무 것이나 하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일 때는 뭐뭐 하는 사람일 때 one, who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조금 요즘 사이코패스도 많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인들의 어떤 손가락을 수집하는 차 할 때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개별성이 아주 강한 특이한 종자가 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he, who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직구족도 있고요. 때가 되면 막 여행을 다니는 여행족들도 있고 어떤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는 those who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에서 뭐뭐하는 사람은 뭐뭐하는 자일 때는 one who, he who, those who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시간방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찍 성공하게 되면요, 이러기가 쉽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주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또 기쁨도 행복도 더불어 가져야지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 없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몹시 기만하는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주부는 이겁니다.
그리고 주부에서 중심어는 사람이죠. 그럼 보세요. 뭐뭐하는 사람일 때는 he일까요? 아니면은 one일까요? does일까요? one을 쓰면은 우리 사회는 정말 아주 답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런 무리는 우리 그냥 he로 받읍시다. 별종으로 보자고요. 별종에서 he, who로 갑니다. he. 됐죠? who로 갑니다. 생각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그 부류가요. 어떤 부류냐면요.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주격 공통이야.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미진을 썼네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공허하네요. 이미진. 상상하는 사람이야. 뭘? 바로 내용이 와야겠죠? 대절을. 됐죠? 대절에서 주어가 뭐야? 자기는 can do,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뭐뭐 없이도, without이죠? 다른 사람들 없이도야. 다른 사람들은 뭐야? 세상 사람들이죠. the world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없이도, 세상 사람 없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상당히 철학적인 거예요. 쌤, 살아간다는데 왜 둘을 썼대요? live가 아니고요.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는요. 활동이야, 활동. 일을 하면서 갑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는 것, 그 존재와 함께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쌤, 깐난애기가 왜 일을 합니까? 아기가 일을 해요? 어린애들이 일합니까? 공부하잖아요. 아니에요. 밥 먹고 싸고 노는 거, 공부하는 거 다 그게 do입니다. do. 일하는 거예요. 다 일입니다. 그래서 live와 상호한다는 거 do입니다. 같은 뜻이요. do. 그렇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do 해야 합니다. doing 해야 해요. 그래서 can do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 사람 없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자, he를 주어로 받는 동사가 뭡니까? 기만하는 거래요. deceive라는 것이죠. 속이다. 자는 속여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받아야겠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 쓰는 거 himself.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어떻게? 아주 많이, 몹시, much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e 배웠으니까 상상하는 사람이야. 뭘? 그가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요. he를 주어로 한 동사가 얘가 되겠죠? deceives. 기만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몹시. 어때요? 같이 하니까 할 만할 겁니다. He who imagines he can do without the world deceives himself much.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 8문항을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관계사절을 성공적으로 100%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을 죄송하지만 버리시던지 창고에 좀 처박아 두세요. 수임학 하는 동안만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쓰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좀 더 뛰어난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방식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요. 더 진보된 쪽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건방지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이 가장 깔끔하고 쉽게 와 닿는 것을 목적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자, 뒤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해볼 때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 마시고 계속 나오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